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경이 조금 다르지요. 네, 오늘 가족들이랑 좀 약속 미리 한 게 있어서 지금 대전 유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처럼 뭐 이렇게 약간 조용하진 않아서 이렇게 소음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한 20분, 20여 분 정도, 그 정도 아마 네, 말씀을 네, 짤막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민주당 경선 아마 여기저기 많이들 이제 리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2시간 동안을 사실 다 보진 못했어요.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요약해서 좀 해놓은 것만 좀 보고 했는데 뭐 공개 일학이죠. 공개 일학. 너무 뭐 우리 이 시장님 말씀 너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현실 감각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직접 보니까 문재인 후보 측이 참 지금 난감하겠다. 질문도 뭐 이렇게 적어온 거 계속 보시고 대답하실 때도 뭐 이렇게 적은 걸 계속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 같은 거를 아마 참모들이 해서 줬는데 그 차마 그걸 다 못 외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볼 땐 참모들은 잘 써줬는데 문재인 후보님이 그거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이제 소화를 하고 넘기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잘 못하거나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거로밖에 사실은 설명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게 정치를 지금 10년 넘게 계속 하신 분 치고는 도저히 그런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글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정말 준비를 어느 정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깜놀이었다. 그리고 뭐 안희정 후보님도 좀 갑자기 너무 급변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원칙에 동의하면 모든 당을 다 연정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좀 공격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최성인가 그 고양시장님이 오히려 차라리 그분이 사실은 또 되게 명확하게 잘하세요. 보니까 토론을 되게 해서 자신감도 있으시고 저는 그 토론을 하면은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표정과 자세와 목소리와 자기 확신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게 머리로 정리돼서 나오는 건데 어제 문재인 후보님 보니까 자기가 1등이다 보니까 지지율은 수비하기 바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츠려드는 모습도 좀 있었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내세우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적어준 거를 대리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축구에서도 골 안 먹으려고 1점 앞서고 있는데 계속 수비만 하다가 막판에 2골 먹는 경우도 되게 사실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의 지지율을 지금 막 지키려고 굉장히 그 수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 공격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누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 변명하기 바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격렬한 토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제 기대만큼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준비도 첫 토레나 그런지 뭐 제가 다는 못 봐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근데 제가 본 느낌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세하게 또 리뷰를 많이 올리시고 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만 정리를 하고 제가 또 여담으로 그냥 우리 또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재명 후보님 궁금하신 분들이고 혹시나 재밌어 하시거나 뭐 관심 있어 하실 내용이실 것 같아서 뭐 제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투자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돈에 관한 교육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돈 관리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은 나이 먹어서 뭐 한 푼 없는 그냥 알거지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사실은 주변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 돈에 대한 교육을 아무 데서도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안 시키고 사회 나와서도 대학에서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 부모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또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고 뭐 딱 그런 식의 뭐 주먹구구식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왜 남의 왜 팔랑귀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남의 얘기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주식이 뭐 가네, 뭐 날라가네, 이거 작전주네, 뭐 이러면서 그거에 혹 넘어가고 뭐 자기 재산 다 탕진해 보시고 그런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투자나 경제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뭐 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사실은. 뭐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남들이 알아야 하는 경제를 알아야 하는 왜 알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예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 초반에 왜 그 부산저축은행 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돈 넣으셨던 분들 5천만 원 빼고 다 뜯기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예금자보호법 한 기관당 5천만 원 예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게 원금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한 기관당 5천만 원인데 그 당시 부산저축에서 아마 딴 데보다 아마 1, 2% 정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평생 모았던 돈, 뭐 쌈짓돈 1억, 2억 5천만 원 넘어가시는 금액. 그러니까 그동안 이자가 계속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딴 데보다 1, 2%더 준다 하니 이제 5천만 원 넘어가는 설마 뭐 저축은행 뭐 은행 비슷한 데가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뭐 전재산 몇 억을 그냥 호공에 날라버려 있어서 막 그 인터넷 TV 많이 보셨잖아요. 그 은행 앞에서 울고 내 돈 내놔라 하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1, 2%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있으셨던 거죠. 그 위험은 미처 캐치를 못 하신 거죠, 사실은. 왜 과거에 그런 일이 나한테는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라고 미리 판단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년인가 2년 때 일어난 게 동양 부실채권 판매죠. 동양증권에서 자기네 자사 채권을 시중금리 그때가 그 당시에 한 3, 4%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8%대다. 그래서 동양증권에서 자기 고객들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몇 조를 팔아 제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단순히 고객들이 정보가 없고 설마 뭐 회사가 거짓말 하겠어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채권 같은 게 이제 만기가 이제 돌아오면 은행보다는 어쨌든 이자가 뭐 조금 더 부실한 채권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지요. 근데 그 어쨌든 회사가 날아가면 채권은 시주 조각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위험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셨고 시장에서 이미 사실은 동양그룹이 좀 휘청휘청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되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저희 아시는 분들이나 다 시장에서는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려고 했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분들이 그 채권 뭐 몇억 원치 몇천만 원치 샀다가 회사 그냥 뭐 문 닫아 버리니까는 다 휴유조각 돼 버리고 알그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와 상관 이런 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없잖아요.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이 생겨버리고 나는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게 주변에서 생기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적금해서 그냥 지금 뭐 적금해봐야 원금밖에 주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열심히 몇십 년 모아서 힘들게 해서 모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번의 실수 판단만 잘못하면은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산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간과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우리나라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에 대한 위험이나 아 어떻게 하면 돈을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조차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없고 그 엄마들은 딴 거 뭐 그런 거 가르치면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또 아마 난리칠 거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일일이 뭐 제 고객들이나 제 아시는 분들이 뭐 필요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제가 매일매일 뭐 10명, 20명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는 작은 상식을 다른 사람도 좀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을 까먹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 텐데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고민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대외적으로 뭐 유명한 강사라서 뭐 어디서 초청이 막 돌아와서 사람들 몇천 명 모아놓고 이런 강의를 하면 좋지만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이재명 후보님 이제 동영상을 지금 요거 세 개째 지금 올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용기를 되게 많이 주세요. 댓글도 많이 올리셔 주시고 사실 용기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론 이재명 후보를 뭐 알리는 게 제 1차 목표고 중요한 일이고 지금 있어 하지만 중간중간 곁다리로 뭔가 꼭 알아야 하면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냥 알면 상식이 되는 것들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아니 혹시나 뭐 이거 갖고 뭐 저놈이 뭐 장사하려고 그러나 뭐 그러신게 오해하시거나 생각 드시면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도 없고요. 뭐 밥 먹고 살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얍삽하게 돈 벌 생각도 없습니다. 뭐 그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뭐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제가 이거를 그 조심스럽게 제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요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상식이나 지식이나 뭐 이슈가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당장 이제 요번 달에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문제들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맨날 이재명 씨 얘기만 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른 분들과 좀 차별화시키고 싶은 사실 욕심도 좀 있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내용을 나는 더 하나 이렇게 좀 해서 또 이재명 씨를 알리는 또 뭔가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기는 여기 장소도 좀 그렇고 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렇게 제 의지를 한번 이렇게 너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제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아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뭐 그냥 이재명 지지만 하고 살란다 근데 우리가 이재명 씨를 좋은 대통령을 만나자고자 하는 만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좋은 대통령을 새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거든요. 경기 좋게 해서 우리 서민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처럼 너무 힘들지 않게 좀 살았으면 밥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어쨌든 궁극적인 건 돈이에요. 돈 사실은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이유도 먹고 살려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만약에 뭐 머지않은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뭐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많은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은 뭐 모르는 사람보단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모르고 있어서 나중에 한 방에 사기꾼한테 당하느니 알면 사기꾼인지 구분을 해낼 수 있는데 모르면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날 위해서 그냥 뭐 진짜 위에서 하는 말이 구분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나중에 도움이 돼서 뭐 댓글로 그냥 네가 해줘서 네가 해주는 말 알아서 내가 사기 안 당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뭐 그러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러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왜 장외 주식 거래 한다고 이 회사 꼭 상장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장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내가 너희들한테 싸게 줄 테니까 요거 빨리 사놔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런 분들 주변에 얘기 들으시면 거의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면 그 얘기해준 사람이 그 사람조차 모르고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니까 누가 장애 주식 상장한다네 뭐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무슨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네 요런 얘기 들으시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그런 좋은 얘기는 정말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대. 돈 버는 거는 정말 좋은 거고 제대로 알짜배기는 이게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절대. 회사끼리 다 해먹습니다. 그냥. 예. 증권회사, 뭐 보험사, 은행, 뭐 아니면은 정말 VVIP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들이 가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좋은 거 사실은 정보가 오지 않으니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면 그냥 100% 사기꾼들이 내 돈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즘 그런 얘기를 저 너무 많이 들어서 저 문의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뭐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계속 뭐 이슈 될 때마다 말씀 계속 드릴 건데 이런 내용도 혹시 필요하시거나 궁금했던 내용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그리고 뭐 싫으시면 뭐 싫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싫으신 분도 있고 좋아하실 분도 있으실 거니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아마 촛불 집회 가셔갖고 오늘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서 이재명 시장님도 오늘 집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신 분들한테 노고 치하해 드리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또 우리 조용히 결과 결과 기다려야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물론 나오리라 생각이 되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만회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도 좀 되고 또 우리나라 이 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빨리 일주일 지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